2019년 5월 평양의 한 명문대학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문학부 부교수 한 명과 그녀의 제자 한 명이 같은 날 동시에 사라진 것입니다. 보위부는 즉각 수색에 나섰고 두 사람의 집은 샅샅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연기처럼 사라진 두 사람. 엘리트 가정 출신의 당 간부 딸이자 대학 교수였던 여자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져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30대 후반의 나이에 제자와 함께 평양을 탈출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여교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꽃제비. 제 이름은 박선영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김일성 종합대학 영문학부 부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유를 찾아 이곳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25살 제자와 함께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979년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대외무역성 간부였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이른바 성분이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일발치산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평양의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대학도 김일성 종합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모교에 남아 조교로 일하다가 32살에 부교수 직함을 받았습니다. 영문학을 가르치는 교원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생활총화 회의에 참석하고 오전에는 강의를, 오후에는 당 학습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학생들의 과제를 검토하고 밤에는 다음날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제 삶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있는 생활총화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동료 교원들의 잘못을 비판해야 했습니다. 김혜숙 동무는 이번 주 강의 중 수령님 말씀을 인용할 때 2번이나 막혔습니다. 이것은 학습 태만의 증거입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니,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교육받고 명문대 교수가 된 저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배급을 못 받아 굶주릴 때 저는 교원 배급소에서 쌀과 기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2018년 봄,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저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미문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름은 최민지였습니다. 25살의 총명한 여학생이었죠. 민지는 유난히 영어를 잘했고 수업 시간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민지가 제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끄덕였고 우리는 도서관 구석의 빈 열람실로 갔습니다. 민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어보셨나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책은 금서 중의 금서였습니다. 그 제목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동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하지만 민지는 침착했습니다. 선생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 소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지를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동시에 묘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1984. 저도 그 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원 시절 제국주의 문학을 비판하기 위한 세미나에서 교수님이 잠깐 언급했던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사회주의를 왜곡하고
비방하는 반동적 쓰레기라고. 하지만 왜 그 소설이 금지되어야 할까요? 정말로 그저 거짓말을 담은 책일 뿐이라면 왜 읽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제 안에서 씨앗처럼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구했소? 민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세상은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넓어요. 그날 이후 민지와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민지가 보이부가 심어놓은 함정은 아닐까? 혹시 제가 그녀를 시험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몇 주 동안 서로를 떠보며 조심스럽게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민지는 아버지가 무역 일꾼이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외부 세계를 조금씩 엿볼 수 있었다고 했죠. USB 하나를 몰래 가져와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보면 볼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그 드라마 속 사람들은 우리처럼 배급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가게에 가서 원하는 걸 사요. 그리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왜 우리는 안 되는 걸까요? 저는 처음에는 그녀의 말에 반박했습니다. 그건 자본주의의 환상이요. 실제로는 착취와 불평등이 만연한 곳이라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은 영문학을 가르치시잖아요. 셰익스피어, 해밍웨이, 제인 오스틴. 그 작가들의 책 속에서 선생님은 무엇을 보셨나요? 자유로운 영혼들을 보지 않으셨나요? 그 질문은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문학을 가르쳤지만 정작 그 문학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라는 틀로만 해석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저는 25살인데 제 인생을 한 번도 제 것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누가 시키는 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38년을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선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지, 만약 우리가 떠난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 우리가 남는다고 해서 가족들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비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민지의 아버지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 몰래 중국에 있는 브로커의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탈북 비용은 1인당 최소 5,000달러, 우리 돈으로는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간 모아둔 돈을 모두 털었고 민지도 집안의 귀중품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 몇 달에 걸쳐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매일 생활 총화에 참석하고 수업을 하고 당 학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밤마다 식은땀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혹시 누가 눈치챈 건 아닐까? 혹시 보위부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날 학부 당비서가 저를 불렀습니다. 박선영 동무,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저 수업 준비로 좀 피곤할 뿐입니다.
당비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동무, 무슨 고민이 있으면 당 조직에 말해야 하오. 혼자 끙끙 앓으면 사상적으로 해이해질 수 있소.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2019년 5월, 드디어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밤, 신의주 근처에서 만나자. 민지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건넸을 때 저는 이것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공하거나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 내일 학교에서 워크숍이 있어서 이틀 정도 지방에 다녀올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작은 배낭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문 앞에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38년을 살았던 집.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속으로 중얼거리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민지는 약속 장소인 대동강 근처 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미리 준비해둔 자전거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신의주까지는 약 230km. 우리는 밤새 자전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새벽녘 검문소가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교원증을 보여드릴게요. 신의주 외국어대학에서 학술 교류가 있어서 가는 중입니다. 준비해둔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군인은 대충 확인하고는 통과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검문소를 지나자마자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서. 우리는 전력으로 자전거를 저었습니다.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자전거 버리고 뛰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버리고 옆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을 뛰었을까요? 뒤에서 더 이상 추격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풀숲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민지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었습니다. 새벽 4시, 드디어 압록강이 보였습니다. 브로커가 약속한 장소에는 작은 보트 한 척이 있었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손짓했습니다. 빨리. 우리는 보트에 올라탔고 남자는 노를 저어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평양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안녕, 나의 조국. 안녕, 나의 감옥.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제서야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지도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제3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트럭 짐칸에 숨겨 남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며칠 동안 우리는 컨테이너 안에서 숨죽이며 지냈습니다. 물 한 병과 빵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간 감각도 잃었습니다.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브로커가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한국 대사관까지는 여러분이 직접 가야 해요. 우리는 비틀거리며 컨테이너에서 내렸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어느 나라인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우리는 태국에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준 지도를 따라 우리는 방콕의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제 다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우리를 받아줄까?
혹시 다시 북한으로 보내지는 않을까?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해냈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원이 나왔고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고 곧 대사관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안전해요.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8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진짜 안도감이었습니다. 민지도 제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길거리에 넘쳐나는 음식점들,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 밤늦게까지 켜진 불빛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 한 대학의 통일교육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떠나왔지만 북한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이곳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민지는 지금 대학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유엔에서 일하며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겪은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그래야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민지의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늘 죄책감이 있습니다. 북에 계신 부모님, 그리고 오빠 가족. 제가 탈북한 후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연좌제로 처벌받고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저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제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로 갈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두려움 없이 제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탈북자가 아니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이죠.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그 여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통일된 조국에서 다시 만날 가족들을 안아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